삶에 힘이 되는 든든한 민생정책,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생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주간 민생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창업 성공 사례를 본보기로 최근 창업을 꿈꾸는 청년이 늘고 있는데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홀로 서기에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가 청년 창업인들의 고민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년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추러스 가게를 연 양성희 씨. 베이커리 회사를 나와 창업의 뜻을 이뤘습니다. 계속 개발하다가 한 1년 정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괜찮겠다. 지역 대표 디저트 맛집으로 이름났지만 개업 당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만 했어요. 최근 취업 대신 창업을 택하는 청년이 느는 추세. 하지만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3년 내 단기 폐업하는 현실입니다.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22일 청년 창업을 주제로 2025 제1차 대한민국 청년총회를 열었습니다. 정책 관계자와 2030 청년 자문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청년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하면 충분히 기업가로 커가실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생기고 있다는 것을. 창업의 꿈을 이룬 5명의 청년들이 현직 예비 창업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지역색을 살린 창업 노하우부터 골목 상권의 현실적인 장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 해봤던 분야와 있어서 지금 창업이라는 거에 뛰어들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괴리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정보를 얻어가서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서 지속적인 사업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이 적고 또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찾아내는 게 결국 창업의 본질이구나라는 게. 정부는 이날 청년들의 논의를 토대로 청년 정책 수립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수원에서 포문을 연 2025 청년총회는 올해 전국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열릴 계획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간 재취업을 허용합니다. 내국인 채용 실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던 평가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금속 가공업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분류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외국인 2명을 고용하고 있는 이 업체는 다음 달 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5월부터 일감이 몰리지만 내국인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 하시고 이제 업계에서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3기 업종이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꾸준히 대기업의 2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구인난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2022년에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 미충원율이 대기업 평균의 5배에 달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 등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은 인력으로 인한 고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중소기업이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또 몰리는 수가 있거든요. 정주 여건도 그렇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간 재취업을 허용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처음 고용 허가를 받은 권역 내에서만 재취업이 가능했는데 이런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는 비수도권 간 재취업도 가능합니다. 불합리한 고용 허가 기준도 개선합니다. 내국인 채용 실적이 높은 사업장 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던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해당 규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필요한 지방 중소기업이 오히려 외국인 배정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농업법인이 휴경기에 발생하는 태양광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적 특성으로 가동률이 낮은 농업 공장들이 추가 수익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매실과 배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농업법인.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한 달에 약 3,000kW의 전력을 자가 발전으로 사용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월 평균 4만 kW의 전력이 필요해 더 많은 자가 발전이 가능해진다면 금전적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휴 이제 저희 건축을 통해서 위에 이제 아직 전장을 저희가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400-500kW 정도 되는 발전소를 더 올릴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산물의 제철기가 지난 뒤 휴경기에 접어들면 사실상 유휴 설비로 남게 된 공장들도 많습니다. 제철 이외에 남아있는 한 8개월, 9개월 정도는 공장을 유휴 설비로 놀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농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업법인들은 휴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기존 규제상 판매가 불가능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경영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규제 혁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농업법인도 이러한 휴경 기간에는 이 잉여 전력을 팔아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잉여 전력에 한해 총 매출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대 사업으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2만 6천 개의 농업법인이 휴경 기간을 활용한 추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법인의 계절적 수익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최다입니다. 앞으로 먹는 샘물도 햇섭과 같은 품질 인증제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취수부터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검증 체계로 미세 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측정 기준도 마련되는데요. 환경부는 연내 제도를 마련해 2027년 본격 시행을 추진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국민 3명 중 1명은 먹는 샘물을 마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생수가 주요 소비재가 된 가운데 정부가 국제 수준의 먹는 샘물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환경부는 24일 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먹는 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확정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샘물 안전성 확보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샘물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가 담겼습니다. 먼저 햇섭을 토대로 국제표준 ISO 22000과 같은 품질 인증제를 마련합니다. 취수부터 유통 전 과정에 적용되는 안전성 평가 체계로 먹는 샘물 관리를 선진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인증제를 연내 마련해 2027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보관 기준도 마련됩니다. 페트병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우려되는 유해물질 용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적 우려가 큰 미세 플라스틱 조사도 확대합니다. 또 그동안 샘물 일반 세균 기준은 제품화된 샘물보다 원수 기준이 더 높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제품수 기준으로 통합됩니다. 먹는 샘물의 안전, 품질 관리 수준을 좀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초기에는 의무화가 아닌 자율과 재량으로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의무화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샘물 관리를 위해 지하수 영양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먹는 샘물 통합 정보 포털을 구축해 체계적인 국가 통계 마련에도 나섭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쇼폼 콘텐츠를 타고 부당 광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성 질환이나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후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데요. 식약처 점검 결과 실제 효능이 없는 제품을 거짓으로 부풀려 광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남성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SNS에 광고 중인 한 화장품. 여성 질환 중 하나인 다낭성 난소증후군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홍보 중인 식품도 있습니다. 소비자 관심을 끌 법하지만 모두 부당 광고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1분 내외 짧은 영상을 뜻하는 쇼폼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이를 통한 자극적인 허위 광고도 느는 상황. 지난달 식약처가 실제 알고리즘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노출이 빈번한 쇼폼 광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47건,
화장품법 위반 73건 등 모두 220건의 부당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탈모 방지 등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한 광고도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식품과 화장품 등은 질병 치료나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제 효능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은 인증 마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제품 확인은 각각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가능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SOS 가이드가 발간됐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나 불법 촬영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A씨가 10대인 여자 후배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에서는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B씨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부가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 등 총 5종으로 제작됐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올바른 디지털 윤리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교육 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안내서에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대응 방법, 예방 수칙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요령을 알려줍니다. 또한 친구나 제3자가 피해자일 경우 올바른 주변인 역할도 안내합니다. 반대로 가해 행동을 했을 경우 잘못된 행위에 책임지는 자세와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적절한 대처 방안과 자녀, 학생과 함께하는 예방 수칙도 담겼습니다. 안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됐으며 교육부 누리집이나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학교가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 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5월까지 여행 가는 봄 캠페인으로 국내 관광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지역 소도시 관광 등 여행 상품도 마련됐습니다. 김창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때 창건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전등사. 활짝 핀 봄꽃이 전등사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찰을 찾은 사람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꽃놀이를 즐깁니다.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가 또 관광지이고 해서 이 근처 주변에 요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알록달록 연등도 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소원이 적힌 쪽지가 봄바람을 타고 흔들립니다. 포근한 날씨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요즘.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5월까지 여행 가는 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행 떠나기 좋은 따뜻한 봄에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소도시를 둘러보는 관광 상품이 마련됐습니다. 지역 대표 양조장을 찾아 직접 술을 빚어보고 맛도 봅니다. 양조장에 깃든 깊은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체험관도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역과 협력해 이런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발걸음들이 지역 곳곳에 간다라고 하면 지역에도 조금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아질 것 같아서 일석이조가 우리나라 분들이 더 많이 가셔서 좀 체험하시고 소개해 주시면 외국인들은 저절로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문체부는 또 국민의 여행이 일상이 되도록 지역 관광 환경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남과 경북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관광 수요 회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주간 민생브리핑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민생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